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지어 사주에 관한 이야기가 삼명통의 3권 좌오묘유 끝부분에 실려 있어서 그 사주를 가지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지어 명이다. 대지어 사주를 보면은 개축, 을묘, 을축, 개미 이렇게 되는데 미는 월살, 축은 화개살, 음인살, 묘는 제살, 현침살이 됩니다. 사주에 보면은 그렇게 흉살이 많지 않죠. 그리고 음인살은 음간의 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양간의 인은 양인살이 되고 음간의 인은 음인살로 칭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흉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분석해 보면은 천간은 전부 음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지는 전부 음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나범오행을 살펴보면 목은 미가 묘고가 되죠. 개미는 정인살인데 정인살은 목이 입고 하는 살이죠. 나범오행 목이 입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을축도 마찬가지죠. 이거 정인살이죠. 나범오행 금이 축에 입고 하는 것이죠. 입고를 삼명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정인살은 5개가 되는데 입고 하는 것은 이 5개를 칭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나범오행이 입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인살은 개미, 을축, 갑술, 임진, 병술인데 갑술은 나범오행이 화가 되고 임진은 나범오행이 수가 되고 병진은 나범오행이 토가 되죠. 그래서 5개인데 이 5개 주어 나범오행이 입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인살에 해당합니다. 정인살이 2개나 있고 그리고 또 살펴보면은 오행에서 화는 미토 묘고에 있고 금은 축토 묘에 있고 수는 개수가 있고 그리고 축토 중의 개수가 있고 목은 강하죠. 그렇죠. 을묘니까 목은 강하고 오행이 완전하게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화가 제법 부족합니다. 미 중에 정화밖에 없죠. 시가 미시니까 태양이 저물어 가는 시간이죠. 그리고 나범오행에도 화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주가 양기가 다소 부족한 그런 명이 되고 음기가 강한 그런 명이 되죠. 그리고 또 나범오행을 살펴보면은 목은 미가 고가 되니까 즉 미 앞에 오는 목이 어떻게 해요? 사하게 되죠. 그리고 신에서 목은 절되죠. 그래서 나범오행 목의 미는 휴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금은 보면은 금도 마찬가지죠. 사유축, 축 다음에 인이죠. 축 앞에 자로서 금이 사하고 금이 절하게 되죠. 그래서 역시 나범오행 금에 대한 축은 휴수가 되죠. 나범오행 수의 묘는 무엇이죠? 진 앞에 묘가 되죠. 진 뒤에 사가 되고 즉 사에 해당하죠. 사절이 되죠. 무엇이? 묘가. 연조목은 진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죠. 축 다음에 인이 들어오니까 목의 계절이 들어오니까니 목은 진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휴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목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보면은 자좌한 나범오행의 강약 왕세를 살펴보면은 휴수에 속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어 나범오행 금은 어떻게 해요? 연주어 나범오행 목을 극하게 되죠. 연주어 나범오행 목은 묘월이 되어서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하므로 나범오행의 극에 대해서는 어떠한 큰 피해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를 한번 봅시다. 평두가 일로로 천간을 차지하여 있고 양인 현침살이 싸우고 상극상충하고 왕기가 없으면 틀이 나고 불이 나는 짐승의 태생으로 본다. 평두살을 상당히 강조했죠. 여기서는 평두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을은 위가 평평하죠. 평두살은 갑병, 정, 임, 진이라고 하죠.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역시 머리는 평평합니다. 무엇이요? 을목이요. 그리고 양인 현침살이 서로 싸운다 했는데 양인은 있죠. 개의 축은 양인살 즉 음인살이 됩니다. 그래서
양인살은 있다고 보입니다. 현침살은 하나밖에 없죠. 묘. 이에 대해서 유고 만민영 선생께서는 정간에 한길로 평주살이 있는 것이다. 가령 병호, 정미의 종류이다. 병정이 평주살이 되죠. 그리고 일로라 하는 것은 이 네 개 다 전부 평두살로 된 것을 일로라고 칭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보면은 지지의 양인 현침이 중첩되어 있으면 수명이 손상되고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명이 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사주는 다는 아니겠지만 비교적 평두살, 양인살, 현침살이 중첩되어 있는 그러한 사주는 어떻게요? 짐승의 명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지의 사주는 여기서 이야기한 평두살, 양인살, 현침살에 확실하게 적용된 사주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역시 중화가 된 사주는 아니고 치우쳐 불안한 그런 사주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신살과 나법 오행으로 보는 그 성격에 관해서 몇 문장이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이 쾌활하게 되는 여하는 생왕 임간의 경우가 되었을 때와 다시 역마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었을 때이다. 성격이 쾌활한 것은 나법 오행의 좌가 생왕 인간이 되어야 되고 또는 역마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되면 또 쾌활할 뿐만 아니라 물건을 대하거나 사람을 접하거나 강개한 인성이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강개한 이 말은 그 성격 자체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비교적 정의로운 그런 어떤 특성을 그런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함재는 확 트인 시원스러운 인성이 있고 말이 많다. 함재는 결국 우리 그 십성에서는 식신과 상관의 특성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문, 사명, 망신, 급살은 괴활하고 침울하다. 사명, 구문은 그 구교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형, 망신, 급살, 괴활하고 침울하다. 그리고 일시연월에 겹쳐 있으면 내심이 깊은 바다와 같다 했는데 어떤 면으로 좀 음흉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에 대해서 유고 선생님께서 예시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갑신 연주가 을해를 보고 신사를 본 경우 이런 경우의 사람은 강교하고 사기성이 많다 하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의 사주를 이야기한 것이겠죠. 완전하게 다는 이야기하지 않고 망신살과 급살이 있는 예를 들어서 망신살과 급살이 있으면 강교하고 사기성이 많은 그런 사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시한 것이겠죠. 사해충이 있고 사신육합이 있죠. 그리고 삼명통의 해독 7권에 보면은 논성정상모, 논빈천흉악 이러한 것들을 감명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실려있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전부 나범호행을 가지고서 이야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대지의 사주와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득도하세요.